99번. 냉동기의 용량 결정에 있어서 실내 취득 열량이 아닌 것은, 냉동기 용량보다는 냉방부하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벽체로부터의 열량. Q는 KA 델타 T 혹은 델타 E로 상당 온도차로 구하는 거고, 인체 열량은 현열 플러스 인당 잡열로 구하고, 기구의 발생 열량도 현열 플러스 잡열로 구합니다. 요 부분들은 실내 발생 열량이고, 덕트로부터 열량은 실내 취득 열량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00번. 냉각 코일 또는 에어와시의 용량으로 감당해야 될 부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공조기가 있다라면 냉각 코일과 물론 믹싱 부분이 있고 필터 부분이 있고 쿨링 코일이 있고, 히팅 코일은 일단 냉각 코일이니까 제외하고, 그 다음에 가습기나 에어워셔가 설치될 것이고, 에어워셔가 설치됐다면 일리미네이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풍기 부하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지금 물어보는 것은 쿨링 코일과 에어와셔에 해당하는 부하가 되기 때문에, 냉동기, 즉 증발기에서 열관하는 거죠. 셰넨 튜브나 직병식이면 이 증발기에서 이렇게 열량을 줬을 때 이 부하에 해당되는 열량은 실내 취득 열량 맞고요. 리턴 에어와 아웃 에어, 아니죠. 프레시 에어, 아웃 에어 맞습니다. 프레시 에어 또는 아웃 에어 외기부하 맞고요. 그 다음에 이 펌프와 배관부하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냉각 코일의 열량이 에어와시 용량, 그렇죠. 기기 취득 열량, 요 공조기에 되는 혹은 리턴 팬에 대한, 그 다음에 덕트에 대한 열량, 실내 열량 등은 쿨링 코일과 에어와셔가 담당하는 열량이고, 펌프와 컬러를 다르게 해서 이 펌프와 배관에 대한 열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펌프와 배관부와 정확히 그림 그리면서 혼자 다른 데로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제 101번. 다음 갈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서 모두 옳은 것을 읽으면서 전체 봐야 되겠네요. 송풍기의 말이 빠졌네요. 송풍기의 송풍량은 뭐나 가이나 취득부하에 의해 구해지며, 나는 이들 열부하에 의해 외기부하나 제열부하를 합쳐서 얻어진다. 송풍기의 송풍량은 실내 취득부하 중에서 현열로 1.2Q, 0.24 델타 T의 값으로 우리가
송풍량을 정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요게 전반적으로 쿨링 코일의 용량이 다는 아닙니다만 잠열까지도 다 쿨링 코일이 담당하죠. 그 다음에 외에 구해지며 냉각 코일은 실내 취득 열량 부하 외에 외기부하 제열부하를 합해서 냉각 코일 용량을 구하게 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면 송풍기 송풍량은 실내 취득 열량과 기기 취득 부하에서 구해지고 냉각 코일의 용량은 외기부하나 제열부하를 합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102번 냉각 코일 부하에 냉수 배관 부하를 통한 배관 부하와 냉수 펌프 부하를 고려해야 될 것은 냉동기 용량, 즉 증발기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됩니다. 문제 103번 다음 글 중에서 틀리는 것은 1번 벽을 통해서 실내로 들어오는 열은 감열 뿐이다. 현열 뿐입니다. 현열은 감열이라고 합니다. 2번 요거는 맞다고 동그라미 쳐놓죠. 2번 유리창에 유리를 통해서 실내에 들어오는 열에는 잠열도 포함되어 있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무조건 현열만 들어옵니다. 물론 열통과에 의한 열량과 일사에 의한 부하 두 가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3번 창문 틈에서 등의 틈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공기가 갖고 들어오는 열은 감열과 잠열 두 개 다 있습니다. 풍량은 현열과 잠열 열량을 모두 가지고 들어옵니다. 4번 실내 발열기구에서 발생하는 양은 감열뿐이라고 할 수 없다. 말을 또 돌렸네요. 실내 발생기구는 현열과 잠열은 주방기구 등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유리창의 열은 현열만 있다. 이렇게 정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04번 냉방시 공조기의 송풍량과 관계에 있는 것은 냉방시 공조기는 1번 송풍기와 덕트로부터의 시덕열량, 외기부하, 펌프 및 배관부하, 제열부하. 순도를 그려볼까요? OA, RA를 합쳐서 믹싱 에어가 되고 현열비를 통해서 SHF를 통해서 실내 노점 온도를 정하고 장치 노점 온도에 의해서 온도차가 정해지는데 그냥 Q는 현열만 가지고 1.2Q 0.24C 델타 T 값으로 구한다는 거죠. 송풍량과 관계 있는 것은
송풍량은 정확하게 실내 현열 부하로만 송풍량을 구하는데 송풍기와 덕트의 지도 연령은 냉각 코일에는 해당이 되고 외기부하 냉각 코일에 해당이 되고 펌프 및 배관 부하는 냉동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제열 부하도 냉동기에 쿨링 코일에 해당이 돼. 쿨링 코일도 커버하겠네요. 쿨링 코일에다가 냉동기도 쿨링 코일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냉동기는 쿨링 코일에다가 펌프 및 배관 부하를 더하는 것이니까 송풍량과 관계 있는 것은 송풍기와 덕트로의 지득 연량이 가장 가깝긴 합니다. 1번 이 문제는 조금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05번 다음 중 난방부하를 줄일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난방부하를 줄인다. 극간풍에 의한 외기에 의한 잠열도 난방부하를 키워주는 거네요. 태양열의 복사열, 겨울철 동계의 복사열은 난방부하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무시합니다. 3번 인체의 발생량도 난방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4번 기계의 발생량도 맞습니다. 우리가 무시합니다. 무시하지 않는 것은 난방부하의 극간풍은 난방부하의 계산해서 산입을 해야 되고 태양열, 인체열, 조명열, 기계열 등은 특히 방송국 조명부하가 아니라면 우리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방송국 조명부하는 난방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극간풍은 난방부하를 키우는 거니까 1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문제 106번 난방부하 계산에서 송풍량을 구하는 공식은 송풍량은 실내 취득 열량에다가 기기 취득 열량 이게 정답이겠네요. 기기 취득 열량 이게 송풍량을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제열량은 난방에서는 아예 없고요. 외기부하는 쿨링 코일의 부하이고 겨울철에 제열부하는 없고 외기부하도 똑같이 쿨링 코일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7번 건축적 측면에서 에너지 절약 방법이 아닌 것은 외벽 부분을 단열화하면 에너지 절약이 됩니다. 맞습니다. 창 유리 면적이 정대된다는 것은 에너지 절약 방법이 아니겠습니다. 3번 틈새 바람을 기밀한다. 극간풍을 줄이는 거죠. 에너지 절약 방법이 되겠습니다. 4번 건물 표면의 축소 KA 델타 T에서 면적을 줄이는 것은 에너지 절약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08번 인체 활동 시에 대사량을 표시하는 단위는 인체 대사량을 물어보네요. 인체 대사량은 MET라고 하는 MET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3번 MET가 되겠습니다. 문제 109번 극간풍의 풍향을 산출하는 방법 중 옳지 않은 것은 극간풍은 환기해수에 의한 방법, 창문 면적에 의한 방법, 창문 틈새 길이에 의한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창문 틈새 길이에 의한 방법은 크래크 법이라고 하고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10번. 환기해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환기해수는 실 면적 곱하기 환기 횟수로 정의되는데 이게 환기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기 횟수는 횟수라고 해야 되죠. 환기 횟수는 실면적 환기량 나누기 실내 면적이 돼서 답은 2번 매시간 동안의 전체 환기량, 전체란 말을 더 넣으면 좋겠죠. 전체 환기량 나누기 실내 용적이 환기 횟수가 되는 것입니다. 111번. 오전 중에 냉방부하가 최대가 되는 조닝은 어느 방향인가? 오전 중에는 동쪽이 가장 크고 남쪽은 12시, 서쪽은 저녁 16시부터 되겠죠. 문제 112번. 냉방부하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차지하는 것은, 냉방부에서 가장 큰 값을 차지하는 것은 태양의 일사량이 가장 크고, 두 번째로 벽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열량이 되겠습니다. 인체 발생량과 형성 발생량은 계산값에 의해서 정리되겠습니다. 답은 냉방부하는 태양의 일사량이 가장 큰 값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13번. 현열부하 및 잠열부하가 동시에 발생되는 부하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1. 유리창을 통한 일사량은 현열부하만 있습니다. 외벽의 손실량도 현열부하만 있습니다. 인체부하는 현열과 잠열이 있습니다. 형광등의 발열부하도 현열만 있습니다. 답은 3번. 현열부하와 잠열부하가 동시에 발생하는 부하는 인체부하입니다. 문제 114번. 난방부하 계산 시 여유를 고려하여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전도율은 난방부하에 들어가고요. 외기부하도 난방부하에 들어갑니다. 조명부하는 넣지 않습니다. 조명부하, 인체부하 등은 난방부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15번. 난방부하 계산 시 방위에 따른 손실량을 보정하는데 방위계수가 가장 큰 순서로 옳은 것은, 방위계수 계산하는 방법 하나 더 정해드리면, 위쪽이 북쪽, 아래쪽이 남쪽,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이렇게 정리한다면, 남쪽은 계수 1.0, 북쪽은 1.2, 동쪽은 1.1, 서쪽도 1.1, 이렇게 방위계수를 정하고요. 북동쪽이라면 1.1과 1.2 사이에 1.15 값을 취합니다. 동쪽과 남쪽 값이라면 1.05의 값을 취합니다. 계수. 마찬가지로 동서쪽도 1.05 값을 취하고요. 북서쪽도 1.15, 요 사이 값을 다 정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2는 북쪽과 지붕은 방위계수 1.2를 택한다. 그래서 가장 큰 쪽은 북쪽, 일단 북쪽, 그 다음에
동선은 같고 남쪽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남쪽이 아니니까 1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쪽은 값이 같아요. 동쪽과 서쪽은 값이 같습니다. 방위계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116번. 문제 116번. 다음은 난방부하의 원인이다. 이 중 해당되지 않는 것은 난방부하는 외벽을 통한 열손실 Q는 K, A, 델타, T의 방위계수 넣어서 계산하는 거고, 오구에서 들인 환기 O, A 부분, 외기, 옥내에서 작동하는 냉장고, 옥내에서 들어오는 냉장고, 조명, 인체, 실내 기기 등은 난방부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창문 틈을 통해서 들어오는 침입공기, 외기, 극간풍이 되겠네요. 극간풍은 계산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17번. 난방부하의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1번. 건물의 난방 시에 실내 인원 또는 기구의 발생량은 난방 개시 시간을 고려하여 무시해도 좋다. 인원, 기구, 조명부하는 난방부에서 무시하고 계산을 합니다. 즉 계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외기부하는 난방부하 계산과 마찬가지로 현열과 잠열로 나누어 계산해야 된다. 외기부하는 현열, 잠열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근데 난방부하에서는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삼각형에 보도록 하고요. 3번. 난로 면의 열통과에 의한 소실 열량은 적음으로 무시한다. 난로, 즉 실내 기구로 보면 무시해도 좋습니다. 4번. 건물의 벽체는 바람을 통하게 하지 못하게 하므로 건물 벽체에 의한 소실량은 무시해도 좋다. 구조체에 의한 소실 열량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Q는 K, A, 델타, T의 방위계수까지 계산해서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9번. 면적이 100스퀘어미터이고 열통과율 3W/m²인 서쪽 외벽을 통한 손실량은 얼마인가? 단 실내 공기와 외기 온도차 델타 T는 20도이고 방위계수는 동쪽, 서쪽 벽이니까 서쪽만 쓰면 되겠네요. 남쪽, 북쪽 1.1이다 라고 보면 Q는 K값 3 곱하기 면적 100 곱하기 델타 T 20 곱하기 방위계수 1.05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하면 6300W가 되겠습니다. 답을 찾아보니 3번 6300W가 나옵니다. 문제 118번. 문제 118번은 어떤 사무실의 취득 열량 및 외기부하를 산출했더니 다음과 같다. 여기서 실내 취득 감열량과 현열과 실내 취득 잠열량을 구하시오. 단 10%의 여유를 가산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드길량의 감열과 잠열을 여유율 10%를 가산해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19,000 곱하기 1.1 하면 이 값은 계산을 해보면 19,000 곱하기 1.1은 29,000 kJ/h. 문제 봤더니 바로 1번이 답인 것 같은데요. 잠열도 구해보죠. 곱하기 1.1 1700 곱하기 1.1은 1870 kJ/h. 1번이 정확하게 정답이 맞습니다. 공존행동이 세상의 중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공존행동의 전문가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